자, 지난 주말에 들려온 소식 우리 깜짝 놀라겠습니다. 현직 검사 두 사람이 정은호 게이트 관련해서 무언가를 봐줬다는 건데 그중에 하나는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L 검사가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사칭당한 것으로 검찰이 설명했는데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정은 차장.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직 검사를 통해서 정은호 게이트의 수사 상황이 네. 유출됐다. 이것이 네. 핵심인데요. 네. 여기에 그 수사 라인에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수사 라인에는 없지만 친분이 있는 사법연수원 동기의 L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L 검사가 그 중견기업 임원인 A 씨와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친분을 두고 다음날 문자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아, 훌륭한 후배를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인사를 나누고서는 그 문자를 받은 A씨가 이어서 정은호 대표한테 문자를 보내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네. 알아보니 그 영장이 청구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수사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피해자에게 유출해도 되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오늘 네. 검찰이 그 티타임을 갖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네. 원고하니 그 문자가 예를 들면 L 검사 드림이라고 해서 그 정 대표한테 전달이 됐다는 건데 네. 보니까 L 검사의 핸드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 사람이 로비스트가 여기 있는데 중견기업 임원이라지만 검찰은 로비스트로 보고 있는데 정은호 씨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자, 당신이 이렇게 수사될 것이고 저렇게 수사될 것이고 맨 밑에 L 검사 드림이라고 붙여가지고 마치 검사가 자기한테 보낸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낸 것처럼 흉내만 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이 보니까 이 L 검사의 핸드폰에는 그런 게 전혀 남아있지가 않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네. A 씨가 마치 L 검사한테 받은 것처럼 문자를 조작해서 보낸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 수사 라인에 있는 검사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기도 보니까 막상 그 검사는 유학을 출장을 간다고 네. 공항에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사람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진짜로 친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거 어랍쇼 수사검사랑 연수원 동기고 고등학교 선후배고 그러니 정보 알아다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야라는 의심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검찰은 뭐 핸드폰도 받고 여러 가지로 수사를 했다. 그런데 어쨌든 만나서 친분을 트는 관계 정도 이상은 없었고 네. 문자 외에 카톡이나 다른 것을 주고받은 정황 같은 것도 전혀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이분은 이제 의심이 풀렸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자, P라는 이니셜을 쓰는 검사 얘기인데요. 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 이 검사는 실제로 문제가 좀 되긴 되겠네요. 일단 이제 네. HRF 정은호 대표의 지하철 매점 입점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고등학교 고위 동창에게 이 피모 검사가 돈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은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그런데 중간에 최모 씨라는 또 브로커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정은호 씨가 감사원 감사 무마해달라면서 한 검사한테 접근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검사가 감사원 고위 관계자랑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부탁을 해달라고 싶은 건데 그렇습니다.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또 누굴 끼웠군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끼웠다라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검찰이 지금 사법 처리를 자신하고 있는 것이 네. 일단 그 최모 씨라고 하는 브로커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짧게 끝냈고요. 상당히 네.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 일단 정은호 씨는 브로커한테 수표로 준 것 같고 예. 이 브로커가 현찰로 바꾼 것까지 확인했나 보네요. 네, 수표를 줬고 정은호 씨가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최모 씨가 다 응낙을 했고 그걸 현찰로 바꾼 다음에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일종의 그 피모 검사의 자택에다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일정 부분 보강 증거를 좀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검사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고 예, 증거가 꽤 나왔다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는데 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문제는 이제 당장 그 피모 검사가 지금 네. 지난달 초에 뇌출혈로 입원을 하는 바람에 네.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뭐 다른 건 네. 아니고 뭐 사람들 알아보고 이런 정도까지는 가능하는데 얘기를 하고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지금 그 담당 의사와 함께 소환 조사 시기가 언제쯤 가능할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현직 검사 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지방 고검에 근무한 그 검사가 1억을 받은 듯한 정황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검사가 관련된 줄 알았던 것 중에 한 명은 정리가 됐고 한 분은 혐의가 굉장히 뚜렷해 보인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그러면요. 자,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홍만표 변호사 공소장 오늘 공개가 됐거든요. 그 요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과거 검찰청에 출두할 때 홍만표 변호사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금 다 안 낸 탈세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게 있다는 걸 시인했지만 나머지는 절대 부인했었거든요. 그 두 가지 모습을 듣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영향력 행사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영향력 행사 그런 걸 안 하려고 몇 명의 변호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그런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영향력 행사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일단 검찰은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면서 준 돈을 2건 5억 받은 거는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일단 처음으로는 지난해 8월에 정은호 대표로부터 상습 도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 네. 이런 취지로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검찰은 확인하고 일단 공소장. 자, 상습 도박 관련해서 3억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네. 또 앞서서 2011년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에 서울 메트로 매장 임대 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받게 되자 감사를 막아달라면서 브로커 K씨한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 역시 공소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요. 자, 일단 2억과 3억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 자체도 중요한 겁니다만 양질 변호사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수임료 34억을 누락했다. 워낙 수임이 많았기 때문에 한 20% 안팎, 5분의 1 정도는 공개 안 한 건데 이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아니 근데 저거는 문제가 크고 저거 자체는 조세범으로서 또 기소가 됐습니다. 탈세에 대해서도. 네. 하지만 그거는 사실 그렇게 형량 자체가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네. 오늘 기소가 된 부분 중에서 3억이나 2억을 받았다고 한 부분 그걸 네. 가지고 과연 정말로 명목대로 정말로 현관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지 여부는 네. 기소 내용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네. 지금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관 비리라는 표현도 쓰고 누구는 특혜라는 표현도 쓰는데 네. 정말로 정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과연 지금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혹은 그걸 받아들인 현직 검사가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재판에 기소가 될지 여부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홍 변호사는 탈세 부분은 인정하고 있지만 변호사법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탈세 부분도 지금 알려진 거에 비해서는 액수가 좀 적은 것 아니냐. 오피스텔만 100채가 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34억 원 정도는 축소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검찰이 첫 기소이다 보니까 뭐 나오는 대로 추가 기소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얼마나 그 동료였던 변호사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해서 추가 기소를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니까 뭐 본인의 설명과 무관하게 일단 검찰은 이렇게 재판을 하겠다면서 로비 명목으로 2억과 3억 받은 것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 수임료 누락이 공통점이 있다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했을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수임료 누락했다는 건요. 어느 누구도 이 34원어치에 대해서는 홍만표 변호사가 누군가를 위해 변론을 하고 법률적 조언을 했고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상식이죠. 왜 그럼 수임료를 누락을 했겠느냐. 그럼 저건 변호사 선임비를 안 냈다는 얘기고 누구를 위하여 돈을 받아서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안 드러나기 위해서 저 많은 돈을 받았다는 건데 네. 단순하게 저는 세금 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상식인데 답답한 것은 그렇게 신고를 서류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왜 받았고 누구에게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밝히는 방법이 사실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가 이대로만 되게 되면 정말 물론 지금 나온 거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탈세로도 상당한 형량이 나올 수가 있지만 정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 특혜 부분은 밝혀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밝혀내기 어려울 수도 아니 있습니까? 저 부분을 못 밝혀내면 저게 그렇지 않습니까? 34억 원을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안 나오는 거고 세금 누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기를 안 냈기 때문에 또 누구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추가적으로 수사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저 홍만표 변호사 사건은요. 홍만표 변호사가 단독으로 개혁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네. 또 젊은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였던 그 변호사의 이니셜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분들이 아마 접촉을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젊은 변호사들이요. 예. 그래서 이제 홍 변호사는 직접 안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검찰에서 지금 맹점은 우리 검찰도 그렇고 네. 사법부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감찰부가 네.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여기 피검사 사건이 나왔는데 이런 건 사실은 대검의 감찰부가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네. 대검의 감찰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일단 공소됐고 이제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이걸 놓고 34억이 누락됐다는 이 숫자가 특정됐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일단 뭔가가 있긴 있다는 걸 윤곽은 검찰이 잡은 듯합니다. 평소에 이제 공소장 내용을 쭉 공개하지만 오늘은 요지만 검찰이 공개한 것이 특징이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검찰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하나하나 공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홍만표 변호사를 겨냥했던 검찰의 칼끝 오늘 기소한 것으로 큰 그림의 1단계는 그려졌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롯데 관련된 수사 좀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눈에 띄는 것은 여러 가지 특혜에 대한 그 로비 그 자체보다도 롯데 앞에서 벌어졌던 집회와 관련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롯데 호텔 앞에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어버이연합이 그동안 전경련에 돈을 받고 시위한 것 같다는 의혹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장면 하나 또 보이는 거죠. 그렇죠.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네. 그 어버이 연합이 집회 신고를 했는데요. 240차례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집회가 거의 열린 적이 없다는 네. 거예요. 정말 없느냐? 봤더니 한 4차례 정도는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실제로 매국 친일기업 네. 롯데 물러가라 이런 네.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때는 심지어 어버이 연합의 명의로 집회 신고가 돼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회를 할 것도 아닌데 왜 네. 이렇게 많이 신고가 돼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 보겠습니다. 자, 롯데 호텔과 롯데 백화점 앞에 6개월 동안 내가 집회를 240번 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신고를 하면 누구도 이곳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집회 자체를 허가하는 문제는 아닌데 선점해 놓은 곳이 있었을 경우 다른 것을 또 이중으로 허가를 하게 되면 충돌의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 더 교통이나 소음이라는 게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 허가를 이제 추후에는 안 해주는 건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도 저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회 신고를 해놓고 한 번도 그럼 제재를 안 한다? 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뻔히 뭔가 위령 집회라는 걸 알면서도 어버이연합의 경우에는 그대로 받아들여줬고 네. 다른 사람들이 집회 신고했을 때는 안 받아들여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기를 보면요. 2012월 12일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때였는데요. 당시의 화두가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령 집회를 계속 만들어서 롯데 앞에서 다른 단체들은 시위를 못하도록 막고 막상 어버이연합은 시위를 안 해서 이렇게 사실상 결과적으로 롯데를 비호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롯데 관련 수사 있습니다만 결국 이 어버이연합도 결국 롯데의 뜻에 따라 시위 장소를 미리 선점한 뒤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군가 롯데를 겨냥한 시위를 한 것을 막는 것 있었던 것 아닌지에 대한 오해, 사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와 관련된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